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타임포럼은 다이버워치 리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여름을 준비하는 건가요? 사시사철 타임포럼은 다이버워치를 리뷰하기 때문에 계절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계를 좋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계가 여러 개가 생기고 편하게 찰 수 있는 툴 워치는 사시사철 필요하죠. 아닌가요? 없으시군요. 있어요? 뭐 있어요? 오늘은 티소의 시스타 1000 프로페셔널 리미티드 에디션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티소가 타임포럼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지금 실물을 봤는데 강력합니다. 상남자 마초. 앞만 보고 가는 다이버워치. 1938년에 티소가 그 스위스 네샤텔에 있는 시계기술연구소와 함께 방수 기법을 개발하는데, 지금 방수 기법의 기본이 되는 고무 패킹과 스크류다운 방식을 이용하는 그 방수 기법을 보완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1950년대 중반에 시스타 라인업을 선보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54년에 첫 시스타 라인업이 탄생을 하죠. 근데 이때 시스타는 그냥 스포츠 워치였어요. 방수가 좀 되는 스포츠 워치였는데 1956년에 시스타 T12라고 하는 다이버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12라는 게 무슨 성능과 연관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120m 방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티소의 T와 방수 120m를 합쳐서 T12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그 T12의 DNA를 가지고 있는 티소 시스타 1000 프로페셔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시스타 1000 라인업이 이제 지금처럼 형성되기 이전의 시스타 라인업을 보면은 프로페셔널 성향의 요소가 강했어요. 헬륨가스 배출 밸브 같은 깊은 곳에 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었는데, 지금과 같은 라인업이 형성되면서 가격 합리성을 위해서 간결되었다가 이제 이번에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서 과거의 프로 요소가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다이얼만 바꿔서 하는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라 호화 잠수를 할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진정한 의미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격 다이버 워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계 박스에서 보던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이게 네오프렌이라고 하는 소재인데 최초로 대량 생산된 합성 고무라고 해요. 전선에 피복에도 쓰고 주로 뭐 다이버스투라든가 서퍼들이 입은 옷 같은 데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박스를 보면은 뭐 다이버스투의 그 질감이나 재질감이 느껴집니다. 지퍼 부분이 약간 심리스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다이버 수트와 일맥상통한 그런 컨셉이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방수인가요? 방수? 이거를 벌리면 물은 바로 잘 들어갈 것처럼. 그렇죠. 저희는 워터프루프라기보다는 워터 레지스턴스. 그쵸. 실제 쓰라고 만든 그런 패키지 같아요. 워터 레지스턴스까지 될 것 같다는 이유가 뭐 이걸 가지고 물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물에서 패키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성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스타 1000 프로페셔널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습니다. 위에는 러버밴드가 있고 이게 해마인가요? 해룡인가요? 해룡이 어딨어요? 해룡 보세요? 아드님이 바다 생물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나 보네요. 해마는 바다에 사는 말이죠. 해룡은 바다에 사는 용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뭇잎 해룡이라고 있거든요. 해마를 열면 1000개 중에 몇 번째라는 게 있고 티소 회장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진품 보증 카드가 있습니다. 워런티 카드예요. 리테일러 언제 구매하셨는지 시리얼과 레퍼런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시스타 1000 프로페셔널 리미티드 에디션만의 조작법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사용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18페이지에서부터 조정, 스크류식 용도를 사용하는 방법, 날짜 조정, 코렉터가 있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이런 설명이 딱 한 2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리뷰로 들어봤던 시계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 지름이 48mm라고 하는데 또 어떤 데는 49mm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두께도 상당합니다. 또 17mm가 넘습니다. 마카롱만 해요 진짜로. 무게도 거의 300g에 육박하는데 여태까지 리뷰했던 시계 중에서 제일 무겁지 않나. 시계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를 차볼 수 있으면 차봐라. 나를 소화해봐라. 나의 주인인지 시험해보겠다. 견고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확
들어오고 크라운과 헬륨 밸브가 굉장히 커요. 볼드한 디자인에서 오는 느낌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이 300m 방수인데 ISO 6425 다이버워치 시계 기준이거든요. 테스트할 때 375m를 클리어해야 300m 방수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방수 통과한 아주 드문 정말 포화 잠수 프로페셔널용 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300m라고 표기하고 있는 시계는 많은데 ISO 6425를 통과한 시계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당연히 만듦새도 견고하다라는 점 느껴질 것이고 오버사이즈 크라운과 여시 방향의 오버사이즈 헬륨 밸브가 있는데 케이스 지름이 커지다 보니까는 따라서 커진 것도 있겠지만 실제 사용을 염두한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장갑을 낀 상황에서 조작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선이 굵은 디자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300m의 프로다이버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시스루인 게 이 시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ISO 6425를 충족하는 크로노그래프인데 300m가 가능하면서 시스루백인 거는 저는 좀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저에게 많은 부분의 즐거움을 주는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얼부터 보면은 원형과 삼각형 그리고 직사각형의 인덱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조롭지 않고 그리고 핸즈 또한 굉장히 굵고 야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인성은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 지름이 크다 보니까 다이얼도 시원시원하죠.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심해의 블루 느낌의 다이얼이에요. 네, 히스타 1000 라인업에서는 굉장히 이런 그라데이션 다이얼이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시 방향이 영구 초침이고 크로노그래프 분이 12시 방향에 있고 크로노그래프 시간이 6시 방향에 있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날짜와 요일이 표기가 되어 있는 데이 데이트 기능이 있는 크로노그래프 시계입니다. 다이버 시계치고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네요. 베젤은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진 베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케이스가 굉장히 두껍고 요 러그 부분과 케이스 옆면이 독특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릴 것 같은 느낌. 근데 중간 부분은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아래는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는 마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광의 마감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위아래 옆은 헤어라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레이슬릿은 유광과 무광이 마감이 되어 있는 버클을 열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다시 눌러서 잠그는 이중 잠금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다이버 워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이 시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10시 방향에 있는 헬륨 밸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베젤 락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다이버 시계 같은 경우에 역회전 방지 베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베젤 락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톡 하고 풀리면 그제서야 베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역회전 방지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잠그고 싶으면 베젤을 눌러서 잠그면 락이 되는 거죠. 네, 티소가 특허를 취득한 베젤 락이면서 포화 잠수를 했을 때 헬륨가스가 케이스 내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헬륨가스 배출 밸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헬륨가스 배출 밸브가 있는 모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베젤 락까지 겸하고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 베젤 락 시스템이 이 시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 용도다라는 것을 이 디테일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크라운을 한번 또 조정을 해볼게요. 크라운은 아래로 돌리면서 크라운을 락을 풀고요. 와인딩하는 느낌은 안정적이게 돌아가고요. 네, 크라운은 한 칸을 뽑으면 아래로 내리면서 요일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위로 올리면서 날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2단으로 뽑으면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그래프를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락을 풀고요. 리셋 버튼도 같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탑, 리셋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알라롱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신분이 풀 줄 알았지.
벨주 A05.H21이라고 하는 무브먼트인데 베이스 무브먼트는 ETA의 칼리버 7750 파워 리저브가 60시간으로 늘어간 그런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TA가 아니고 벨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벨주사가 만들었던 자동 크로노그래프가 775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벨주 7750이라고 또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벨주 A05.H21이라고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모델의 성격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자동 크로노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아마 크로노그래프 중에서 가장 튼튼한 무브먼트가 아닐까 해요. 네, 그리고 이 시계의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퀵 체인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힌지 부분을 누르고 제끼고 평행되게 뽑으면 어렵지 않게 브레이슬릿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러버로 한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지 부분을 누른 다음에 평행되게 꼽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체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브레이슬릿을 분해하고 러버밴드를 체결하는 데에 시간이 거의 1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빨리 교체할 수가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자 기준으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맨정신이면 제가 봤을 땐 30초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음주자가 더 빨리 하는 거 아닌가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어제 술 진짜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다이버 익스텐션은 여기에 숨어 있나요? 다이버 익스텐션 어디에 숨어 있나요? 이렇게 넣을 때도 똑 하면은 바로 다이버 익스텐션이 됩니다. 수트를 착용한 상태로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다이버 익스텐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지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8 아니면 49가 혼용되고 있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mm인데요. 49mm가 맞는 것 같습니다. 러그 투 러브도 한번 재주세요. 66 나옵니다. 시계가 사람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군요. 마초가 된 느낌이에요. 원래 마초잖아. 포항 마초. 근데 제 손목에 진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덩치가 있는 분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이버스투를 착용했을 때를 가정한 모델 같아요. 네오프렌 소재 위에서 정말 빛을 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가리는 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시계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너는 나를 착용해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다이버 워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도 내놓고 돈은 얼마 줘야 돼요? 289만 원. 시계가 278g이거든요. 거의 그람당 10,000원이네요. 그람당 10,000원이면 포르쉐보다 비싸죠. 이 시계의 밸류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티소 시스타 1000 프로페셔널 리미티드 에디션을 살펴보았고 정말 묵직해서 좋았습니다. 손목이 웅장해지네요. 이걸 차고 있으면 마음과 손목이 웅장해지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쫙 펴고 쫙 펴지는 네, 그런 손목에 힘을 주게 되는 어깨는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이렇게 어깨가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차시면 길이가 맞춰진다. 상어가 서핑 중에 공격을 한다. 그럼 이걸로고요. ISO 6425 기준을 통과한 자동 크로노그래프인데 시스루베인 거죠. 그러면서 300m 방수. 그러면서 리미티드 에디션. 티소의 페이턴트가 들어간 락까지. 티소 다이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티소가 우리 좀 너무 요즘에 뭐 합리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뒀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안 그랬어 라는 거를 이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대 이하 금액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부터 제품의 성격이나 퀵체인지 같은 시스템까지 굉장히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명쾌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